김동완의 국경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사시라는 게 그 작품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서사시라는 것은 일종의 그 이야기가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까지 나와 있는, 그렇죠. 소설적 구조를 택하고 있는 서사시다. 이 서사시 전통은 나중에 신동엽의 금강 이런 데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부 시가 아주 장편 서사시입니다. 3부 72장에 이르는 장편의 서사시가 국경의 반입니다. 1925년도에 발표가 됐고, 이것은 일제시대의 서민 삶의 고달픈 아픔과 애환, 이것을 주제로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 서사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야기 구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가 시점이고, 여기 시 속에 시적 대상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도 있죠. 이 주인공이 당연히 있는데, 이게 순이라는 한 여인네입니다. 이 순이 여인네고, 남편은 소금의 밀수출업자입니다. 그래, 소금을 밀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 가난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조명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따라서 이 순이의 내적 독백이나 이러한 행동,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형상에 있어서 외형상의 운율은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러한 서사시가 된다. 이렇게 작품의 특징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이게 순이가 밀수출 나간 남편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순이가 이 옛사랑을 추억을 떠올리는 그 순간 누군가의 집에 와서 자기를 찾습니다. 근데 제 2부에서는 그 옛사랑이 이제 기적같이 마치 동화처럼 찾아왔는데, 이 옛사랑과 어떤 추억이 있냐면은, 이 순이는 또 여진족의 후손입니다. 힘겨워 여진족의 후손이어서 내내 차별을 받고 살아서 사랑하던 이 총각과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과 이 신분 차이로 결혼을 못하고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총각이 8년 만에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구의 옛 시절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2부에서 순이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한 헤어짐의 과정이 2부에 들어있고, 3부에 이제 순이가 거절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밀수출 나갔던 남편이 결국은 마적대의 총에 맞아서 죽게 돼서 마을 사람과 함께 묻어주면서 이야기가 결말이 나는 그러한 서사 구조가 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줄거리도 그냥 한번 얘기를 한 것 뿐이고, 1, 2, 3부, 1, 2, 3장,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제 1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작품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건넜을까? 남편은 탈 없이 건넜을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순이의 내적인 이런 독백과 생각이 시 속에 여과 없이 들어가는 서사 구조가 돼 있죠. 국간 강변을 경비하는 외투를 쓴 순사의 시대 배경을 엿볼 수 있네요. 일제시대는 시대 왔다 갔다 오르내리며 분주히하는데 무사히 건넜을까? 그렇죠? 이거 작가가 마치 서술차처럼 개입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상황을 설명해주는 이런 소설적 구조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소금을 실은 밀수출 마차를 띄워놓고 밤새 속 태우던 젊은 아낙네 물레 짓던 속도 맥이 풀려서 이 긴장 때문에 그렇죠? 긴장 때문에 파고 붙는 어유등잔 고기 기름으로 불을 붙인 등잔만 바라본다. 북극의 겨울밤은 차차 깊어가는데, 이 어유등잔은 바로 뭐가 투영되어 있습니까? 화자가 아니라 이런 순이의 초조와 이런 긴장감이 이런 투영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배경이 제 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시에, 그렇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땅 밑에 울려나오는 듯 어이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이제 밖에서 이 초조함 속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저 서쪽으로 무엇이 오는 군호, 군대의 신호라고 촌민들은 넋을 잃고 우두두 떨 적에 이런 시대의 아픔, 항상 초조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애환, 이런 시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녀만은 잡히오는 남편의 소리라고 가슴 뜨르며 긴 한숨을 쉰다 해서 처녀의 초조감이, 남편을 걱정한 초조감이 극대화됩니다. 눈보라 늦게 내리는 영림창이라는 건 나무를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나무는 살림청이죠.
관청에 살림실이 나무를 나무를 어떻게 이 배에다 실어 나르는 벌부입니다. 일꾼들의 소리건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나무를 잘라서 배에 실어 가는데 그때 일꾼들이 주고받는 소리이지만 처녀만은 뭐다 남편이 잡히는 소리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 긴장감인데 바로 순위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독자는 어떻게 그 소리가 이 정체가 잡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이 독자로서는 고조됐다 내려가지만 순위는 계속 초조 이게 순위의 긴장감이 되겠죠. 그 다음 2장에서 이제 주인공 순위의 그런 내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칸은 병자의 부르짖음 같은 바람소리. 원관념은 병자의 부르짖음의 원관념은 바람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병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런 삶의 모습들이 형상화되기 때문에 밝고 유쾌한 소리가 아닌 병자의 부르짖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하는 큰 소리가 하늘을 쨘다. 순이가 역시 놀라겠죠. 요란한 발자취 소리에 백성들은 또 무슨 변이 났다고 실색하고 얼굴빛을 잃으며 숨죽일 때 바로 항상 초조감 속에 살아야 하는 이런 시대 국경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촌민들의 아픔이 역시 엿보이게 됩니다. 처녀만은 강도 채 못 걷는 채 얻어맞는 사내 자기 남편의 일이라고 문비탈을 쓸어안고 흑흑 느껴가며 운다. 역시 처녀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집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제 작가의 설명을 통해서 개입적 설명이죠. 겨울에도 한삼동포 연필새에 따라 고기자리 얼음장을 끊어내는 소리건만 고기잡이가 얼음장을 끊어내기 위해서 땅하고 있는 소리다. 이게 독자는 소리 정체를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것이 전체 1, 2, 3장이 제1부 바로 이제 순이가 초조해하는 그러한 작품이 되고 이후에 결국 남편이 마적대의 총에 희생되는 그러한 결말로 흘러가는 게 국경의 밤이라는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